안녕하세요. 컴할 2급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 7월 4일 기출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2번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키를 누른다.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하여 되살릴 수 있다. 4번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되어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네, 볼게요. 자, 제목 표시줄 뒤에 그룹이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축키 Shift F11 그리고 실행 취소 컨트롤 Z 명령을 했을 때 되살릴 수 있는지 삭제된 시트가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뒤에 일련 번호가 추가되는지 자, 새로운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만들었고요. 먼저 1번. 네. 1번이 뭐였죠? 자. 예.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그룹이 되나라는 건데요. 자. 제가 Shift 키를 눌러서 시트 삭제와 21번, 23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를 봐주세요. 자. 네, 이렇게 그룹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거고요. 자, 그룹 해제. 다음, 시트를 새로 만들 때 단축키가 Shift F11이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Shift F11을 누르니까요. 시트 2, 3, 4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시트를 삭제했을 때,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이렇게 삭제해 볼게요. 삭제했을 때 되살릴 수 있는가,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전 단계로 실행을 되돌리는 거 실행 취소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 컨트롤 Z인데 이렇게 취소 못함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시트 삭제를 했을 때는 실행 취소 명령을 클릭해서 되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살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4번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통합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 이름에 일련 번호 가로치고 번호가 나온다라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 보이는 22. 자, 여기다가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시트 이름이 22인 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22 가로치고 2번 또 복사해 볼게요. 예, 이렇게 일련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2번이요.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보고 올까요? 자, 기본적인 셀은요. 셀 서식 들어가 보면요. 자, 맨 끝에 보호 보시면요. 이렇게 잠금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겠죠. 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잠금 속성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곳에 제가 잠금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하얀색 셀들은 잠금이 되어 있고요. 제가 노란색 범위 잡은 곳은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트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 그러면은 보호는요. 검토해 가시면요.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허용한다라는 거는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잠기지 않은 셀인데 지금 제가 잠기지 않은 셀이 이쪽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긴 셀. 그런데 허용은요, 잠긴 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보호를 하겠다, 아니면 다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제가 특정 부분만 보호를 하고 싶고, 특정 부분은 허용하고 싶다. 그런데 허용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 다 되고요. 잠기지 않은 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잠기지 않은 셀은 바로 잠금 속성을 해제한 곳이죠. 그럼 그곳은 보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기지 않은 셀은 바로 여기였죠. 잠금을 해제했으니까요. 예, 확인. 자, 먼저 암호를 누르고요. 예, 그러면요, 아까 전에 제가 잠금을 해제한 곳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입력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잠김이 된 곳은 예, 클릭을 해도 셀 선택이 안 되고 입력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잠금 속성이 해제가 아니라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입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자, 목표값 찾기 문제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요, 먼저, 우선 그 수식 셀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제를 보셨을 때, 수식이 들어갈 만한 곳은 어딜까요? 노트북이 몇 개 팔렸는지, 프린터가 몇 개 팔렸는지, 스캐너가 몇 개 팔렸는지, 물론 여기에도 수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보더라도, 이 세 값의 평균으로 쓰이는 바로 여기, 예, 24셀이 예, 수식셀이겠죠. 뭐냐면요, 세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이 들어갈 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식셀은 24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바로 이 평균이 40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노트북이다라는 겁니다. B사에 입력되어 있는 건 노트북이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40이 되기 위해서, 평균이 40이 되기 위해서 노트북의 수량이 늘어나야겠죠. 예,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봤을 때 평균이 40이 되려면 노트북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럼 답은 예, 1번이겠죠. 2번은요, 노트북 판매량이 40이 되려면 평균이 예, 여기가 뒤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엔 수식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2번과 3번은 기본적으로 되지가 않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제외한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평균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죠.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먼저 수식이 있는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사에 있는 셀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값은 40이다. 이때 나는 노트북의 값을 더 얼마치 팔아야지 40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예, 60이 70이 되면서 평균값이 40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예, 1번입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했을 때 예,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텍스트. 네. 이 네 가지 중에 예, 하나는 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라는 거죠. 숫자는 날짜일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볼까요? 여기는 제가 따로 예제를 안 만들었네요. 자, 그럼 바로 그냥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AM이라는 게 들어가면요. 바로 문자기 때문에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4분의 1, 1/4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0과 4분의 1 분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0.2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되겠죠. 얘가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숫자 앞에 보시면요. 그레이브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레이브 기호가 들어갔으니까 문자로 인식하겠죠. 그레이브 기호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입력되는 거는 모두 문자로 인식합니다. 다음 1월 31일을 직접 썼어요. 바로 썼습니다. 날짜에는 반드시 슬래시와 하이픈, 예를 들어서 1 빼기 30 아니면요 1 슬래시 30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지 이게 숫자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직접 월과 일을 사용하면요 문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인식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문자는요 나중에 수식에서 바로 뭐 사칙연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인식되는 것은 1, 3, 4 정답은요 2번은 숫자 0.25로 나타내집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고급 필터요. 자, 그러면요. 고급 필터에서는 일단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를 보기 위해서 조건에서 나타나 있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이면서인지 이상이거나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급 필터의 유형에서 바로 이 필드 값, 근무 시간과 나이가 이렇게 열방향으로 같은 행에 있어야 되는데요. 3번과 4번은 이렇게 서로 다른 행의 필드 값이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3번과 4번은 이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인데요. 1, 2번 중에서 바로 이 이면서라는 단어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은 같은 행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라고 나왔다면요. 2번이 맞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네. 바로 행에 보시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행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더하기가 나옵니다. 더하기가 윤곽이라고 이제 표시되는 거가 있는데요. 자,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사용할 함수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합계와 평균과 개수를 모두 표시하고 싶다면요.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합을 3번 주셔야 됩니다. 합계를 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또 부분합에 들어가서 합계 다음에 평균을 주고 또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를 또 주셔야 됩니다. 들어와서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합을 중첩해서 줄 때는요. 바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여기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요. 기존에 구했던 합계는 없어지고 평균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와 평균과 개수가 모두 다 나오게 하고 싶다면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 결과는 제거되므로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4번이요.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라고 하는데요. 부분합을 주기 전에 정렬을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순서를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부분합을 주기 전에 정렬을 하고서 부분합에 들어와야 합니다. 네, 있죠? 정렬할 거라면 부분합 전이나 후에 해야 한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식을 넣었을 때 결과가 과연 이 4개 중에 틀린 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1번과 3번과 4번은 맞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물음표라는 것은요. 표현 자릿수입니다. 표현 자릿수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 점, 물음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수 3자리, 그 다음 소수점 3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입력한 거는요. 정수 2자리, 소수점 3자리입니다. 그럼 앞에 100의 자리가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요. 내가 입력한 것이 물음표는요. 만약에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요. 거기는 공백으로 나옵니다. 공백으로요. 그래서 예제에는 있지만 유효하지 않은 정수의 0값은 공백으로 나온다. 결과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44.398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0을 표시했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000.000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를 똑같이 나타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에다가 넣어 볼게요. 샵.00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7.50 바로 이 00이라는 거가 무조건 자릿수를 0 표시해야 되고 그 빈자리는 그러니까 표시가 입력이 안 되는 곳은 0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7.50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물음표점, 물음표를 표시 형식 결과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공란이 있는 겁니다. 맨 앞자리라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숫자를 넣어 볼게요. 40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것인데요. 40 이렇게요. 지금 물음표 자리는 공란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이 아니라 1 넣었어도요. 1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란 1점 공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여기가 없어야 하는 거죠. 자, 다음요. 샵 콤마 샵샵 0 콤마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콤마는 뭘까요? 1000단위를 절사하는 거죠. 여기 1000단위가 있다가 쭉 사라지고 그러면서 샵 콤마 샵샵 0은 바로 여기까지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보기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맨 끝에 있는 콤마가 3자리씩 절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2000 맞게 나왔죠.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가 상공상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공상사가 나오고 한 칸 띈 다음에 귀중, 상공상사 띄고 귀중이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상공상사 귀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결과 맞게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통합입니다.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여기죠. 여기 참조에다가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예, 맞고요.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각 결과표에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을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예, 영업 1팀의 2017년 이렇게 보시면 상반기 예, 데이터가 있죠. 2017, 18, 19, 20. 그런데 영업 2팀은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2017, 18, 19, 20인데 여기 제가 1을 하나 빼먹었어요. 그랬을 때 영업부 합계는 과연 이 2207년과 2017년을 어떻게 표시할까라는 건데요. 통합해 보겠습니다. 통합이요. 자, 참조는 영업 1팀에 이렇게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업 2팀에 범위 잡고 추가했습니다. 확인.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연도는요.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예, 241과 350이 합쳐져서 591이 나왔는데 2017년은 207년을 각각 표현했습니다. 각각 55와 420을요. 각각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다면요.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으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 함수는 여기 이제 함수죠. 합계를 구할지 평균을 구할지를 미리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다 한데요. 요거 다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이요. 바로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 확인을 선택하면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럼 제가 영업 1팀의 2017년의 값이 여기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둘이요. 그럼 제가 여기를요. 데이터 값을 2017년으로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부 합계에 다시 통합돼서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는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 241과 350이 있었는데요. 아, 여기 잘못 입력해서 500입니다. 여기 제가 500으로 넣어보고 350. 그럼 합계가 850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 2020년에 500의 실적을 넣었고요. 그러면요. 영업 합계는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값은 바뀌지만 이렇게 행이나 열에 있는 기존에 참조된 레이블이 있는 곳에 있는 값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렇게 수치로서 있는 값들은 적용이 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행 또는 열이 변경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29번입니다. 다음 중 A1부터 D1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자동 채우기인데요. 예, 여기에서 지금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예, 값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가 복사됐죠. 예, 갑을병정 무기경신 월 화수목금토일 자축인묘 신사오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값이 복사된 거는 예, 가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답은 1번. 예,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가입니다. 예, 값, 월, 자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정의 목록에 이미 예,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대로 나열돼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예, 계속 문자가 복사돼서 나온 거죠. 자,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30번 가서 일단 자, 1번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하여 표시하면 된다.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며 설정된 글꼴을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 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다.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예, 다 맞고요. 일단 2번, 2번에 보시면요. 어디 있죠? 2번. 자, 한번 여기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제가 다 맞다. 다 틀리고요. 아까 말 잘못했습니다. 다 틀리고요. 2번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를 인쇄할 때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테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선이 안 나옵니다. 볼까요? 컨트롤 P. 네. 제가 가불병정, 무기경식 이렇게 입력했던 곳에 테두리가 안 생기죠. 근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에 테두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바로 시트에 눈금선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눈금선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값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눈금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이렇게 눈금선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다음 31번.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은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 차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 이제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 채우기에 가서 이렇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가서 그림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운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바로 이 채운 것이 늘리기가 있고 이렇게 쌓기가 있습니다. 늘리기, 쌓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번은 맞죠?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클립보드에 있는 것이라던가 클립아트에서 골라서 채워 넣은 거고요. 늘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자, 보셨다시피 차트의 그래프는 그대로입니다. 값이 원래 정해져 있던 대로 그 크기대로 나온 거죠. 그 값에 비례해서 이렇게 너비와 높이가 그림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림의 너비가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늘어난 것 뿐이죠. 그리고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단위, 그림이 달라진다. 달라졌죠? 이렇게 하면요. 쌓기를 하면요.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는 계열간 원본 그림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그래서 정답은요. 여기에 있는 늘리기. 늘리기는 막대 그래프의 막대 크기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하는 것이죠. 값이 아닙니다. 자, 다음 32번입니다. 자, A4 셀에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대한 여기 지금 이렇게 메모가 장학생이라는 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가 지워지는 경우는 언제인가라는 건데요. 자, 먼저 자동 채우기 한다고 해서 메모가 지워지진 않죠. 그리고 A4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를 한다. 숨기기 삭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메모를 A4를 선택하고 홈 편집에 있는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했다. 이 모두 지우기를 하면요 메모까지 지워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요 이길순이라는 글자 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지워집니다. 메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요 이렇게 메모는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홈에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33번입니다. 자, 아래 표에서 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율을 각각 곱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요.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채워져 나가는 건데요. 자, 곱해서 수익 금액을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C5에다가 첫 계산할 곳 여기다 잡고 자동식으로 이게 쫙 하고 자동식 쫙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입력할 올바른 수식,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한 올바른 수식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바로 C4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D4입니다. 여기는 C4. 그 다음 여기는요 2사가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C4, D4, 2사에서 이 4라는 행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밑으로 가면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 여기를요. C4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C5가 됩니다. C6이 되고요. 그러면 안 되죠. 4행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것들은요. 그럼 어떻게 하냐? C는 D, E, F로 바뀌어도 되지만 4행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해서 4행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넣고 4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겠죠. 혼합참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원금은 됐어요. 이제 이율이죠. 자, 이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B5에 있습니다. 이 B5는요.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B5여야 됩니다. 여기도 B5, 여기도 B5, 여기도 B5. 그럼 바뀌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밑으로 갈 때는요. 바로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B죠, 참. B6. 이게 일로 와야 되니까요. 여기 이게 일로 와야겠죠? 그러면요. B7, B8.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B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5, 6, 7, 8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율은 B는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율 쪽에는 B 앞에 달러를 놓고 그 뒤에는 바뀌어도 된다. 4, 5, 6, 7. 그래서 여기 이거 해당되는 게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3번입니다. 바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실습을요. 자, 원금은요, 먼저, 원금은, 제가 자동 채우기하면 C4, 5, 6. 근데 이쪽으로 가면 C가 아니라 4, 그 다음에, C4, 5, 6. 이쪽은요, D4, D5, D6. 그래서 여기를 F4키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곱하기, B5는요, 자동 채우기 이쪽으로 하든 B만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F4키 하나, 둘, 셋. 그래서 밑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이렇게 이율에 고정될 것과 원금에 고정될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34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틀린 거죠. 자,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는 매크로 대화상제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와 조합하여 사용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붙는다. 맞습니다.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예,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가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복사의 컨트롤 C, 예, 복사로 잘 쓰고 있는데 매크로에다가 제가 이걸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예, 그럴 때 복사 못합니다. 매크로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키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답은 예, 옳지 않은 것은 예, 4번입니다. 자, 기본 바로가기 키와 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되는 경우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으로 적용된다 입니다. 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환자 번호 C2부터 C5. 자, 여기 환자 번호가 있어요, 지금. 이 환자 번호에서 성별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성별, 뭐 남자나 여자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럴 때, 이 지금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 M이냐 F냐에 따라서 M일 때는 남자라고 나와야 되고요. F일 때는 여자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넣은 수식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먼저 환자 번호의 지금 네 번째 문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써야 될 게 대표적으로 미드 함수죠. 예. 요겁니다. 미드 함수.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C2에 입력되어 있는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 한 개가 라는 겁니다. 일단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도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그 네 번째 문자가, 바로 이 네 번째 문자가 m과 같다면 if 함수죠. 그러면은 남이 여기 나오게 하고 아니면 여가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맞죠? 예. 자, 다음 2번. 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C의 네 번째 문자 한 개, 요거요. 자, 그 문자가 매치, 일치하냐 이거죠. 자, A8부터 A9까지, A8부터 여기에서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MF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열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은 두 번째 열에 있는 것을 여기다 표시하라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요. 예, 일치하는지요. 자, 그래서 예, 이것도 맞죠? 2번도 맞습니다. 자, 다음 브이룩업입니다. 자, 브이룩업은요. 자, 가져온 예, 마찬가지로 환자번호의 네 번째 문자를 지금 참조한다는 거죠. 찾기 참조. 여기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A8부터 B9까지 중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 두 번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게. 두 번째 열이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펄스 값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죠? 3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서치 함수가 있고 C2에서 M을 찾아라 이거예요. 일단. 예. 근데 여기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M을 찾았을 때 그 M을 찾은 값이 이제 몇 번째 있는가라는 건데요. if 함수라는 거가 일단 식이 어긋났습니다. if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if 함수의 조건 부분에 해당되는 로지컬 테스트 부분은요.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if의 인수에는요. 그 등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크냐, 작냐, 같냐라는 게 없다면 그 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if 함수의 규칙만 잘 알고 계셔도 사실 4번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if 함수가 완전히 어긋난 함수입니다. 이거는 에러가 나요, 이제.
될 수 없는 함수입니다. 다 틀린 값만 나와요. 그러면요, if 에러는 뭘 하는 함수냐면요, 에러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if 함수 식 자체가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남으로만 나옵니다. 에러가 있다면 남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남남남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답이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답은 어쨌든 if 에러에는 if도 틀렸고 search도 틀렸고 잘못된 수식이기 때문에 답은 35번이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D9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셋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은입니다. 자, 평균 수확량인데요. 지금 결과가 다르게 표시된다는 건데 다 보시면요. 지금 여기 int, trunk, round down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의 안에 인수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전부 다 같아요. 같고 그 int 함수, trunk 함수, round 함수, round down 함수에 대한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자, 먼저 int는요.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소수점을 통한 평균값이 나왔을 때 점하고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9라고 했을 때 그냥 버려버리죠. 여기도요. 다 표시가 안 됩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표시됐을 때 안 나와버리고요.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반올림을 해버리죠.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지고 라운드 다운은요. 마찬가지로 버려버리죠. 자, 그래서 36번 자, 식을 결과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요. 1번 12 2번 네, 12 제가 띄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이요. 예, 3번, 13번 반올림 됐죠? 그리고 4번. 12. 3번만 다르게 나왔습니다. 반올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높이와 열높이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변경된다. 그러겠죠, 당연히요. 행높이와 열높이가 넓어졌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또 나오는 거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요건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2번. 3번.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자, 먼저 일단 답은요. 여기 2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나누기 저희 보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점선이 있고요. 점선. 그리고 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까지가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있던 것을 1로 더 연장한 거예요. 나눠놓은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해갖고 요거를요. 그럼 2페이지죠. 그 전체 문서의 페이지 영역은 바로 이렇게 실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선은 인쇄할 수 있는 인쇄를 할 때 페이지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점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38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아래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입니다.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는 그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는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딨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 4개의 매크로 설정 중에서 기본이 바로 여기 2번처럼 보이는 매크로, 모든 매크로는 제외한다. 필기에서 다른 데서 배우셨겠지만 매크로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그런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대신에 알림은 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매크로가 있는 점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있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저희 그 옵션에 그 보안 쪽에 가면 이제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제외와 알림 표시가 기본입니다. 기본 설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매크로가 있는 파일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 39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하여 여기 잠깐 볼 텐데요. 39번 보시면요. 학점이 이렇게 지금 A, B, C, D, F, A, B, C, D, A, B, C, D, F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지금 이게 몇 명이냐? A가 몇 명이냐? B가 몇 명이냐? C가 몇 명이냐? D가 몇 명? 이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요. 이 안에서 A가 한 명이죠. B가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네 개. C가 하나. 그 다음에 D는 없어요. 표시 안 했죠. F는 F 둘이죠. 두 개.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특정한 텍스트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리피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REPT로 쓰는데요. 자, 이때 그 맞는 표기 방법으로 어떤 것이 맞냐라는 건데요. 일단 딱 봐도요. 인수의 순서가 뒤바뀌었죠. 여기서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요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의 규칙 과정도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도요. 자, 그러면요. 일단 정답이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반복하려는 텍스트. 여기 표시되려고 하는 텍스트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요 2번과 4번은 틀리는 거죠. 기호를 표시하고 싶은 그 인수가 몇 번째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아니라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표시하고 싶은 기호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2번과 4번은 틀렸고요.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countIf인데요. countIf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느 게 맞는 인수냐 그죠? countIf 함수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인수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countIf는요. 먼저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먼저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가 리피트나 countIf의 정확한 그 기능보다도 어떻게 얘네가 순서가 맞게 인수가 순서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것만 보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사실은.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리피트 한번 볼까요? 리피트 함수부터요. 텍스트를 지정했을 만큼 반복합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럴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반복하라는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죠. 특수문자네요. 자, 미음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요. 넘버 타임즈는 그러면 여기에 몇 개 들어가냐라는 거죠. 몇 개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범위 중에서 이 A가 몇 개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countIf를 써야겠죠. 조건에 따른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 범위에서 조건에 따른 개수요. countIf 가보겠습니다. countIf. 자, countIf 첫 번째 인수는요. 학점 전체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일단 자동 채우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잡고 나서 F4키를 눌러주셔서 절대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내가 지금 이 범위 중에서 알고 싶은 개수는요.
바로 이 앞에는 이 학점입니다. 라는 거죠. 예. 확인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죠. 예. 요렇게요.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죠. 예, 보겠습니다. 값이 여기 있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 맞죠? 예,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었다. 그렇죠. 겹치기가 적용 안 됐으면요, 요거랑 요거 검은 거랑 흰색이 따로 떨어져 있을 텐데 서로 겹쳐져 있죠? 예,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세로값 축의 축서식에는 주 눈금선과 그 다음에 보조 눈금선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쪽, 예, 차트 그림 영역의 안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바깥쪽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예,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데이터 계열로, 계열은 범례를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범례가 곧 계열입니다. 그래서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자, 다음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중요한 건 표 전체라는 겁니다. 전체는 지금 뭐예요? 이만큼인데, 예,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틀린 게 나옵니다. 지금 범례에 남과 여가 있었는데, 남, 여가 있었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합계. 전체를 사용했다라면 여기에 합계가 나와야겠죠. 이렇게요. 또 합계. 왜냐하면 합계는요, 남녀의 합계가 있고 반별 합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이 차트에는 남녀의 합계 부분은 지금 빠졌어요. 예. 전체를 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쪽에 합계가 나오면서 그래프는 일반의 남, 여, 합계 이렇게 3개씩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반도 남, 여, 합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차트가 제대로 예, 그 설명이 안 맞은 거죠. 한번 볼까요? 전체 다 했을 때는요. 삽입,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범례가 지금 3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 2020년 7월 4일 예, 전체의 기출문제를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